만약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수류탄이 여러분 앞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 목숨보다 내 중대원, 내 부하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전투 중대장의 표본, 살신성인의 표본, 고 강제고 소령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37년 7월 26일 경기도 인천 금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중학교를 거쳐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침착하고 순박하며 모든 일에 책임감이 유함으로 친우도 많으며 잘 유망한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6년 육군사관학교 16기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효자였던 강제고 소령은 넉넉지 않은 군인 봉급을 매달 홀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196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육군보병소위로 인관하였습니다. 육군보병학교를 나온 뒤 수도사단 맹호부대 제1보병연대 소대장 1군 부사관학교 수류탄 교관 역임하였습니다. 1964년 베트남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원조 약속에 따라 한국은 베트남 전쟁 파병에 응하게 되었고 1965년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대위로 진급한 강제고 소령은 파병에 지원해 맹호부대 1연대 3대대 10중대장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파병 지원 이유는 위험수당, 전투수당 등 국내 근무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인데 어머님은 국군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 10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내 중대원, 내 부하의 목숨을 위해서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다른 중대원들을 모두 살리고 순직하셨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원조 약속에 따라 베트남 전쟁 파병에 응하게 되었고 1965년 8월 고 강제고 소령은 파병 부대인 맹호부대 1연대 3대대 10중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병을 자원한 강제고 소령은 베트남 전쟁 준비를 위해서 중대원들과 실전적인 훈련을 늘 하였습니다. 1965년 10월 4일 오전 10시경 실전적인 훈련을 이어나갔는데 이날 훈련은 수류탄 투척 훈련이었습니다. 유난히 맑은 월요일 강제고 소령은 중대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후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대원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힘껏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중대원이 수류탄 투척대 앞에 서서 안전핀을 뽑고 던지려는 순간 중대원의 손에서 수류탄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수류탄은 중대원들이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은 수류탄 살상 반경에 대부분 중대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땅은 많은 훈련으로 인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로 차서 처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 폭발로 인해 중대원들이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상황,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순간 강제고 소령이 그대로 수류탄을 몸으로 덮쳤습니다. 그 후 엄청난 폭음이 있었고 강제고 소령은 그 자리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고 강제고 소령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모든 중대원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지켜봤던 한 중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류탄이 터지고 하늘로 검은 물체가 튕겨올랐는데 가만히 보니 중대장님의 다리였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살아계셨으며 신음하고 대원들이 달려가 지혈했었습니다. 그분은 중대원에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깔고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명신 장군의 베트남전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훈련장 자체가 굴곡이 아주 심하였기 때문에 위험지대였으나 강제고 소령의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훈련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고 강제고 소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늘 작은 성경책을 전투복 상의에 지니고 있었는데 순직 당시 전투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성경책의 한 글귀에 빨간 줄로 그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대로 더 큰 사랑을 위해 중대원인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1965년 10월 8일 대한민국 육군 창설 후 세 번째로 육군본부 광장에서 육군장으로 연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상군 참모총장, 한미 주요 장성, 주한 외교사절, 육사 생도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부인 온영순 여사님과 아들 강병훈 님이 맨 앞에 자리했고 고 강제고 소령은 국립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후 고 강제고 소령의 살신성인의 공훈을 기리어 대위에서 소령으로 1계급 특진, 태국 무공훈장 추서되었으며 이 뜻을 이어받아 고 강제고 소령이 근무하던 대대를 수도사단 1연대 3대대를 제구대대로 명명되었으며 육군사관학교 시절 강제고 소령이 소속되어 있던 생도대 2중대의 명칭도 제구중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에서는 고 강제고 소령의 군인 정신과 숭고한 덕을 기리기 위해 1966년 제구상을 제정, 해당 상은 당해년도 최고의 중대장을 선발하는 시상으로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상입니다. 이러한 고 강제고 소령의 살신성인의 자세와 숭고한 희생을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강제고 소령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는 왼손에 수류탄을 쥐고 있는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는데 졸업식 날 생도들이 받은 꽃다발을 강제구 소령 동상에 걸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꽃다발을 거는 생도가 동기 중 가장 먼저 장군에 진급한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구 소령의 모교인 서울고등학교 학교 뒷마당과 인천 창녕초등학교에도 고 강제구 소령의 흉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고 강제구 소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1966년 소령 강제구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으며 별빛은 산하에 가득히 강제구 소령의 짧은 생애라는 책도 있습니다. 홍천에 있는 강제구 공원 등 많은 곳에서 고 강제구 소령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 강제구 소령의 아내인 온영순 여사와 아들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과 국민들의 성금, 각계의 도움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고 강제구 소령이 순직 후 박정희 대통령은 고 강제구 소령의 아들이 적정 연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육사에 입학하게 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해두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육군사관학교에 입교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440점 만점에 320점을 받고 자신의 적성을 살려 198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군사교육단 장교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술고시에 합격해 5급으로 입직, 중앙부처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고 강제구 소령 소녀는 초등학교 재학 중 2001년 7월 전쟁기념관이 주관한 나라사랑 평화사랑 글짓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조선일보 등 매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 화랑의식 때 연주가 되고 있는 군가인 타오르는 횃불은 강제구 소령의 생전 부활을 살리기 위해 술탄 파편을 대신 맞고 희생한 살신성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작사 및 작곡된 곡입니다. 해달같이 눈부신 기백과 정열, 끝없이 타오르는 횃불을 보라. 동지들을 구하려고 제 몸 던졌네. 전임은 살아있는 의기의 상징. 내 나라 내 결의 위에 서라면 제구처럼 이 목숨 아끼지 않으리. 장미같이 향기로운 피를 품어서 거룩한 불사신의 이름 새겼네. 지축을 흔드는 정의의 외침, 너와 나 가슴마다 메아리 친다. 내 나라 내 결의 위에 서라면 제구처럼 이 목숨 아끼지 않으리. 강제구 소령님의 숭고한 희생, 살신성인의 표본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사 출신 고 차성도 선배님과 학군 출신 고 김범수 대인님 등 수류탄을 몸으로 덮은 살신성인의 군인 정신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 차성도 선배님의 영상은 해당 영상 카드로 올려두었으며 고 김범수 대인님의 영상도 곧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군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 살신성인의 자세, 군인으로서 기감이 되는 분들을 많은 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